자, 디플로마트 만년필. 오랜만에 디플로마트를 가져왔습니다. 디플로마트 만년필에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모델로 보여요. 100주년으로 나온 거니까 아이드로퍼 방식입니다. 아이드로퍼 방식. 아유, 이게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발매됐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알루미늄 케이스에 종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와. 이거는 잉크. 자, 재밌네요 이거. 넥서스. 오호. 이게 2단까지 있네. 이게 도시락 2단 도시락처럼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요게 이제 넥서스 만년필의 케이스고요. 이게 구성품 전부입니다. 뭐가 빠졌는데? 구성품이? 뭐가 빠졌지? 아, 보증서. 보증서. 설명서 이게 빠졌구나. 자, 여기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이 보증서가 있습니다. 100주년 모델로. 자, 이거 보증서 꼭 보관하셔야 돼요. 카드 보증서만 보관하시면 돼요. 설명서는 여기 있고요. 카드 보증서 있습니다. 꼭 보관하세요. 왜냐면 AS 받으실 일이 있을 때 펜촉의 점검 규정 뭐 항상 받으실 거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있고요. 치우겠습니다. 자, 100주년 모델로 나왔고요. 아이드로퍼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야, 펜촉 큰 거 봐. 이게 기본 디플로마트의 펜촉입니다. 에어로 시리즈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에어로보다 커요. 만년필 바디가 엑설런스보다 클 것 같은데 커요. 바디는 미래지향적인 만년필 바디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미니멀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심플해요. 바디 자체가 심플하고 보시면 야, 에어로가 작아 보이네. 일단 스포이드는 2개 들어 있고요. 자, 바디를 똑같은 그 높이로 놨을 때 길이 차이 보이세요? 야, 에어로 만년필이 대형기예요 이것도. 근데 얘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만년필, 에어로 만년필의 바디 전체를 따져도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만년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람 수가 거의 60g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대형기, 엄청나게 무거운 만년필입니다. 얘네들이 클로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바디 안쪽에 이제 캡을 닫으면 잉크가 안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점 장점이 있어요. 이 만년필은 결코 제가 추천하는 만년필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드로퍼 방식의 만년필은 그 잉크 방식의 차이인 게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기술력 때문에 나온 만년필이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개념이 없는 만년필이 바로 기술력을 자랑하는 만년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년필로 봤을 때는 차라리 에어로 시리즈라든지 엑설런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나는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도 아이드로퍼 방식 중에 가장 안전하니까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디플로마트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궁금한 것도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자, 보시면 저도 그래요. 이게 괜히 만져가지고 어제 오토 만졌다가 또 사고 싶고 필감 때문에. 근데 필감은 오토가 나아요. 디플로마트보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프는 플라스틱, 여기 부분 보시면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 부분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바디가 잉크통이 되는 구조인데 그 스포이드로 병잉크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안 떨어져요. 안 밀려요. 이 플라스틱 이게 스펀지로 돼 있어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겉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바디의 구조는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요게 안에 이제 쇠봉 같이 생긴 이 가운데가 있는데 이게 뚜껑이 캡이 닫히면서 이 부분이 요 안쪽으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잉크가 안 새요. 캡을 닫으면. 그리고 세워놓고 쓰면은 잉크가 쭉 흘러나오고요. 그래서 카트리지에 7개의 분량 정도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아이드로퍼의 강점은 피스턴 필러보다 잉크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피스턴 필러의 단점이 세척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세척이 어렵고 피스턴 필러는 그러니까 펠리칸 만년필, 오로라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어렵고 잉크를 교환해 주거나 교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세척을 하고 새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잉크병 한 병은 버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드로퍼 방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세척이 쉬워요. 이거는 아이드로퍼 중에서도 기술력이 들어간 만년필이라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요거 보통 아이드로퍼 방식은 이 안에다가 잉크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잉크를 다 병에다 다시 따라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냥 흔들어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세척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새 잉크를 탈탈 털어서 물기를 싹 말려주신 다음에 여기다 새 잉크를 넣으시고 그냥 펜촉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잉크가 밀려 나오면서 이 안에 있는 피드를 따라서 그 기존에 있던 잉크를 밀어내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디플로마트 만년필은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게, 얘네들은 유럽 기준 필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꼭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된다든지 찌꺼기가 많이 끼는 구조는 아니에요. 기존에 보시면은 만년필들 중에 독일 만년필들 중에 보시면은 세척을 자주 해줘야 되는 만년필이 있어요. 왜냐면 찌꺼기가 자주 낀다든지 구조상 결함이 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만년필이 있는데, 디플로마트는 그런 만년필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세척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드로퍼 방식은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제일 큰 강점은 잉크를 한번 주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안 넣어도 된다는 방식, 그리고 아이드로퍼 방식이 가장 큰 단점이 불안한 게 있어요. 깨질까봐 불안하고 잉크가 터질까봐 불안하고 잉크가 셀까봐 걱정하는데, 디플로마트는 그런 점에서는 좀 안전한 만년필입니다. 근데 이 만년필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호불호가 있을 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도시들을 보여주면 아마 이런 만년필이 미래의 만년필이라고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 뭐 UFO에서 외계인들이 쓸만한 그런 디자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성을 좋아하는 그 유저들한테는 조금 뭔가 거부감이 있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 C가형이라든지 검은색에 익숙해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그리고 금속 만년필의 무거운 디자인보다는 조금 좀 부드러운 인상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100주년이라 보여주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블루톤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블랙톤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블랙은 잉크가 블랙 잉크가 들어있고요. 블루 만년필은 블루 잉크가 들어있어요. 로얄 블루. 그래서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나 사봐야 되나? 전 이거 사면 무조건 F촉 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드로퍼 방식으로 막 편하게 써야 되는데 F촉을 써야죠. 왜 EF를 써가지고, EF 쓸 거면 차라리 컨버터 쓰셔도 되는데 저는 F 쓸 거예요. 만약 이걸 구매한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잉크를 넣을 거냐면요, 내가 제일 안 쓰는 잉크만 넣어가지고 소모할 거예요. 왜냐면 잉크들은 구매하시게 되면 꽤 오랫동안 안 쓰는 잉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에 채워서 내가 주력으로 많이 쓰는 만년필에다가 집어넣고 아마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드로퍼 방식의 만년필들 중에 그래도 고가 만년필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대형기라고 불리는 만년필을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은 호불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근데 가장 안전한 아이드로퍼 만년필, 그리고 디플로마트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100주년 한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만년필을 쓰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희소성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만년필이 뭐 많이 팔리는 만년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만년필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오토오트 같이 필감이 엄청나게 좋아서 뭔가 영향력이 확 간다든지, 아니면 세일러처럼 뭔가 일본적인 분위기하고 동양인들한테 맞는다든지 이런 면이 있으면 상관없겠는데, 디플로마트의 한정판이라든지 디플로마트의 좀 뭔가 스페셜판 이런 것들은 대중성 있게 많이 다가가는 모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구매하면 희소성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번 아이드로퍼 방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저는 추천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컨버터 방식보다 세척이 편하고 좀 간편하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서 묵직하고 이러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파우치에 보관하세요. 왜냐면 이게 지문도 좀 묻고 얘네들이 약간 매트 재질 같은 느낌의 광택이 많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해요. 스포이드는 2개 들어있는데 잉크도 들어있고요. 네, 저는 지금 고민이 이 오토호트를 어제 만졌더니 오토호트가 필감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지금 염두를 해뒀더니 아직 사실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추천만 할게요. 이거 추천은 꼭 필요한 분들은 F촉으로, 그것도 이 블루톤으로 돼 있는 제품이나 블랙이나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블루를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블랙보다 블루가 우리나라에 쓰는 인구가 더 적어서 희소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넣어보고 싶어요. 괜히 열었다가 넣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걸 구매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오토호트를 먼저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오토호트 써보니까 야, 필감이 확실히 좋아요. 뭐 왠지 시계, 옛날에 시계 한번 찼던 그런 느낌 때문에 시계를 다시 차본다 이런 느낌처럼 뭔가 귀금속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서 사실 너무 훌륭한 디자인을 어제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제품인 건 홍보를 하지만 어떻게 오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단점, 장점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아이드로퍼 만년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